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그 소화물 배송 대행 공제조합의 설립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국립강릉원주대의 주영환 교수입니다. 오후 시간에 이 시간에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컨퍼런스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이 트랙의 마지막 세션이라고 하니까요. 좀 더 집중하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그 마이데이터 정책을 새롭게 가치 창출로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부분으로 배송 노동자를 위한 동의 기반 데이터 공제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사실 공제라는 개념은 굉장히 전통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제를 기반으로 해서 특히 그 배송 노동자의 공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이데이터의 전략을 어떻게 실행시킬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에 앞서서 이러한 논의의 배경이 나오게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후에 데이터 공제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해서 활용할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공제가 그 데이터 공제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되면서 여러분들도 사실 그 음식 특히 주문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이 시대가 되면서 음식 배달 그리고 택배 배송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산업적 규모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음식 플랫폼에 사실은 라스트 핏을 제공하는 배송 노동자 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나온 자료 보면 현재 기경제의 일환으로서 배송 노동자의 로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가 2021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거의 4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배송 노동자분들은 사실 단기 노동자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배송을 하면서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양산할 수 있는 체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사륜차, 즉 자동차를 운전을 하시다 보면 최근에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또는 IoT 기기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운전 정보 패턴을 수집을 한다든가 또는 이걸 통해 가지고 보험사에서 자기 맞춤형 보험으로서 보험 금액을 절감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륜차 기반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노동자로서 배송 노동자가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운전에 대한 안전 정보라든가 또는 그 운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로컬에 있는 어떤 도로 또는 로컬에 있는 어떤 시설 부분에 대한 안전 정보도 체크가 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그 배송 노동자로서 노동을 하시면서 자신에 대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보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정보들이 생성이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긱 노동자는 배송 노동에만 한정되어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노동자로서의 추가적인 부분의 활용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특히 원유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데이터 노동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생활을 하시면서 데이터 노동을 하고 계시죠. 사실 뭐 여러분들이 요새 최근에 SNS 많이 활동을 하시면서 SNS를 통해서 만드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다 산업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기와 보상에 대해서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의 장려를 낮추는 것만으로 초점을 지금까지 맞춰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데이터 뮤추얼 에이드라는 그 플랫폼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왜 추진하게 됐냐? 그러면 데이터 산업이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데이터 산업에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데이터 하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게 산업적 활용보다는
개인정보나 민간정보에 대한 법제도 차원의 보호 영역이 더 크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이터 유출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고 산업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과기정통부라든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쪽에서는 마이데이터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과기부 산하의 다른 기관에서는 기술적으로 비식별 조치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를 더 활용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서 오늘 이 시간도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플랫폼, 대형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들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SNS 활동을 하면서 24시간 어떤 사람은 활동하는 시간만 올리시는 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데이터들은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실생활에 대한 데이터 또는 자기가 음식을 즐기면서 만들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자기가 취미생활을 하면서 만드는 데이터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데이터들이 계속 창성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대부분 다 특정 사업자 중심으로 데이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데이터를 양산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광고라든가 수익 창출이 이루어져 있어서 개인 데이터 노동자에 대한 대가가 지급하는 데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아이디어는 제한된 부분이고 이러한 그 맥락들을 웹 3.0하고 결부시켜서 데이터 노동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쓰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 웹이라는 그 서비스로 볼 수가 있는데 웹 1.0 시대의 기초에서는 사실 웹이라는 게 또는 인터넷이라고 대변되는 웹이라는 게 사용자의 그냥 사용자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차원의 인터넷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쓰실 때 대부분 지구본 모양의 그 창을 클릭해서 인터넷을 쓰시는데요. 그 인터넷들이 대부분 용어로 브라우저라고 하죠. 사실 브라우저라는 용어 자체가 대변이 되듯이 그냥 웹 1.0 시대의 인터넷을 그냥 보고 즐기는 거였습니다. 근데 웹 2.0 시대로 발전이 되면서 이게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고 또 그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상호 간에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즐길 수 있는 체계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기반으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SNS 서비스가 많이 발전이 되어 왔고 또 최근에는 웹 3.0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누구나 생태계에 참여하고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한다는 개념이 나오고 있고요. 이 통제한다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마이데이터, 자기 주권하에 자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하고 결부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데이터의 노동자라고 대변이 될 수가 있고 이 데이터의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거래에 대해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쪽에서 이제 제안하고 있는 혁신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쪽에서는 소화물 배송대행 공제라고 해가지고 이륜차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배달을 하는 노동자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 보험사보다 더 저렴하게 보험을 들 수 있게 해주는 그 하나의 공제의 기본을 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공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저희 쪽 공제에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9개 회사가 같이 연합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9개 회사가 음식 배달 플랫폼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쿠팡이츠 그리고 요기요 등 해서 9개 회사가 지금 참여해서 공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회사들은 이 이야기만 들어보셔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전통 기업들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 회사들이 공제를 만들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최초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가 될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공제를 만들고자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저희가 공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1단계에는 비록 라이더들, 이륜차의 라이더들 대상으로 저희가 공제를 만들겠지만 이거를 플래그십 바탕으로 해가지고 2단계에는 우리나라에도 사실 공대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서 타 공제로 확대해서 이거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배송 대행 노동자의 동의 기반 데이터 공제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설계하고 기획 단계에 있는데 일단 3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단계에서는 가장 마이데이터 활용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기반으로 개인의 데이터 또는 민감 데이터, 그다음에 일반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법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통해서 IoT 기기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배송 노동자 대상의 운전 정보, 그리고 안전 정보, 그리고 건강 정보, 권역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수집 체계가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표현되는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하고 비슷한 영역으로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공제는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데이터가 잘 거래되고 활용이 되고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파트너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파트너들은 공제에서 양산된 그 운전 정보라든가 안전 정보, 건강 정보, 권역 정보들을 사용해서 산업적인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든가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혜할 수 있는 기관들이 붙어가지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수혜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수혜를 입은 만큼 사실 데이터를 생산해 준 배송 대행 노동자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체계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 수요처 발굴 및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단계 부분은 사실 이거는 R&D 영역에 속하는데요. 데이터 노동자로서 배송 노동자들이 데이터를 생산을 하면 이러한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단발적으로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지속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속 활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사용에 따른 정확한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서 보상 체계를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NFT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적시해 놨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NFT가 가장 발전이 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는 어떤 창작자가 어떤 예술품이나 제작물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면 그 판매한 걸로 끝이잖아요. 그 다음 단계에 다음 사람이 판매하고 또 다음 사람이 판매했을 때는 그 창작자는 그 거래 패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NFT 기능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의 그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 기록을 통해 가지고 창작자에게 계속 수익을 공유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그 아이디어로 차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산업 부분에서도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거래될 때 보상이 될 수 있는 체계를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는 것을 검증해 볼 계획입니다. 소화물 배송 대행업 공제조합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한 형제들, 그다음에 쿠팡이츠, 위대한 상상, 바로고, 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메시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슈퍼히어로 9개 회사가 참여해서 지금 공제를 설립하고 있고요. 이 회사들은 사실 공제라는 것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상호부조 방식으로 만드는 게 원래 공제의 취지인데요. 여기 공제는 조금 독특하게 수혜를 받는 라이더들이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라이더들에게 어떤 그 가치, 공생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참여해서 투자해서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 차원 일환에서 추진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집되고 활용되는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최근에 통계적으로 보면 이 배송 노동자들이
사실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또 음식물 배송이라든가 또 차후에 법제도적인 게 풀리면 뭐 의약품 배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산업군에 대해서 시장이 열리면서 배송 노동자들의 수도 증가가 하고 있지만 이 배송 노동자 분들의 노동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건강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사회적으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 노동자들의 진료 정보라든가 건강 검진 정보, 그다음에 유전 정보, 노동 시간 및 스트레스 지수, 기타 건강 정보들을 저희는 그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 부분들을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교통 정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배송 노동자의 운전 행태 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륜차에는 배송 노동자분들은 가정용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업용을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영업용은 가정용보다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배송 노동자의 운전 행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운전 습관이 굉장히 좋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더 절감해 주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은 이 이륜차 같은 경우는 사륜차하고 달리 실질적으로 어떤 골목 구석구석이라든가 좁은 길을 많이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좁은 길이나 골목 같은 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 어떤 작은 소단위의 마을에서는 사실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재래시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청결성이나 악취 이런 문제들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동용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겸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방안하고 절차입니다. 데이터 수집하고 방안하고 절차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게 배송 노동자가 데이터 주권을 가지고 명시적이고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자신의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활용이 되고 연계가 되고 공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동의를 하고 활용하는 체계로 가져갈 예정이고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제공 철회라든가 삭제 및 선별적인 정보 제공 범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제공 방법입니다. 데이터 제공 방법은 이 공제조합이 굉장히 베너핏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9개 참여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배송 노동자들이 어느 시간대에 어느 권역으로 배송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각각의 9개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API로 제공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안전 데이터, 운전 데이터, 권역 데이터 등등을 그쪽의 기본적인 데이터하고 결합을 시켜서 잘 연계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다양한 수혜기관하고 사용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API 형태로 제공해 줄 계획입니다. 데이터 활용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좀 적어놓은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수혜기업하고 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갈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각각의 영역별로 해가지고 이 기업들이 다 저희 공제하고 연계된 파트너사로 데이터 공제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회사가 이제 보험회사 그리고 사실 이륜차는 굉장히 안전성에 취약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사실 어떤 그 오토바이의 사고보다는 개인 운전자의 사고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비 개발업체라든가 또 안전장비를 유통하는 업체에서도 굉장히 이런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헬스케어 기업이라든가 또는 IoT 기업 그리고 병원 이런 등등 해서 다양한 영역의 기관들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배송 노동자들이 데이터를 명확하게 생산을 해놓고 그 데이터에 대한 기여를 산출을 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체계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2페이지에 걸쳐서 추진 가능성하고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능성 부분은 그 소화물 배송 대응형 공제조합은 국토부에서
생활물류법이라는 법에 기초한 공제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지금 설립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조합이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생성이 되는 소화물 배송 대행업 공제조합을 사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거죠. 공제조합을. 이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공제조합과 연계시켜서 하겠다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공제조합을 통해서 배송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고 배송 노동자들에 대해서 서비스 개발이라든가 권위 향상은 공제조합의 설립 목표과도 굉장히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42만 명 정도 되는 배송 노동자들인데요. 이러한 배송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안전의 사각지대에 될 수 있는 골목 곳곳을 누비면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이동용 체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데이터로서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기대 효과인데요. 당연히 그 4륜차에서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2륜차 기반에서도 사실 어떤 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또는 헬스케어라든가 그리고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산업적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나라보다 2륜차는 동남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발전이 되면 사실 그 산업적인 수출까지도 염두에 둬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노동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ICT 기술이 발전되면서 긴 노동자로 대변이 되는 단기 노동자들이 많이 양성이 되고 있어요. 이런 단기 노동자들은 대표적으로 기본적인 자기가 하는 영역에 대해서 수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데이터에 결부돼서 2차 또는 3차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 영역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좁은 골목길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보 주체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보험료 절감이라든가 건강검진 서비스 등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갈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서 시기열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긴 노동자의 권위 향상이라든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의 기초대로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랩핑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굉장히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갑자기 들으신 분은 굉장히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제라는 개념이 굉장히 전통적인 이야기고 이게 과연 4차 산업혁명이나 데이터 산업하고 어떻게 엮어질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ICT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알게 모르게 시납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양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데이터 노동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공제의 단일 목적을 기반으로 공제를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플랫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최종적인 목표는 국내에서 42만 정도가 이 공제 플랫폼의 수혜자가 될 수가 있고 데이터 생산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데이터를 값지게 거래할 수 있다는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오늘 그 세미나에서 주제가 된 가치 확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구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제 플랫폼에 대해서 연계한 마이데이터 개념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